자, 이 시간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순서대로 봤을 때 계산서 합계표 아래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합계표 되겠습니다. 수령 명세서 갑을 되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그램 보시기 전에 이 교재 보시면 이 서식이 실려 있는데 서식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서 해가지고 지금 이 크기를 좀 약간 납작하긴 하는데 이 페이지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이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 그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그다음에 그밖에 신용카드에서 돼 있고 우리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기간을 뭐 4월부터 뭐 6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 신용카드 내역은 뒤에 있는 내역을 미리 입력해 놓은 거고 현금 영수증이나 뭐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은 보통 이제 앞에서 배웠듯이 스크래핑해서 하는 방식이 제일 효과적인데 내역을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복잡하다든지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엑셀로 정리해서 주시면 엑셀로 업로드하는 방식도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그 방법이 더 오히려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업용 신용카드의 내용이 많지 않고 그렇다면은 스크래핑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공제나 불공제 내용을 모르겠다, 내용이 복잡하다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공제 불공제 최소한 이제 회사가 공제 불공제라도 바꿔서 주시면 그 내역을 우리가 입력하되 개념 과목 우리가 선택하면 되겠죠. 그 외에도 더 복잡하다라고 한다면 아예 회사에다가 엑셀 자료를 보내주던가 아니면 회사가 엑셀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거를 여기 기타 신용카드 입력하는 거기다가 양식에 맞춰서 주시면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양식은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내역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불러오면 되겠죠. 이건 사업용 신용카드 이제 다운받은 내역인데 여기 이것을 불러오는 방식을 택하든지 아니면 사업용 신용카드, 기타 사업용 신용카드 업로드하는 파일 형식을 취하든지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 잠깐만 살펴보면은 신용카드 매입세 신용카드 수령본 매입세 공제 요건을 보시면 공제 요건이 있어요. 그냥 신용카드를 매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출한 과세해야 되는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되고 여기 아래에 해당되는 수치에서 보관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게 사업용 신용카드인 경우에는 보관 의무가 면제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 업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러니까 받았는데 목욕 이발 미용업이랄지 혹은 여객 운송업이랄지 그러니까 여객 운송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팀원이 택시랄지 이런 게 제외되는 거예요. 택시 여객 운송업이 제외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보통 이제 팀원이 택시를 공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객 운송업 때문에. 그리고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이랄지 그리고 의료법에 따른 이런 것들이랄지 그러니까 그리고 부가세가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용의 진료 영역이랄지 교육 영역 중에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무도학원이나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대한 이 매입 신용카드는 부가세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매입세 공제가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당되는 것들은 공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라고 공제 사항을 선별하는 순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당연히 제거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법인 사업자보다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업용 신용카드를 직접 자기가 등록해서 쓰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 카드하고 이제 가사에 쓰는 카드하고 사업용 카드를 혼재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제외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가세가 면세되는 제한한 영역은 반드시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그쵸, 이 부가세가 붙어 있지 않겠죠. 그것도 제외시켜야 되고,
간이가세자도 사업용 신용카드에 뭐 부가세 발행되긴 하지만 일정 요건에 간이가세자로부터 발급받은 거, 그러니까 세금에서 발행하지 못하는 이 간이가세자로부터 받은 것도 제외시켜야 되고, 그리고 아까 위에 해당되는 세금에서 발급 금지 업종, 목욕, 미용, 이용업이랄지 그런 것들 해당되는 업종들,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구입, 유지, 임차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접대비 관련된 것들, 면세업 관련된 것들, 뭐 토지 자본적 지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뒤에서 배울 이 세금계산서 이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해당되는 거와 똑같아요. 당연히 카드도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과 똑같이 이것도 신용카드 공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세금계산서와 중복하여 발급받은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대금 결제 수단으로 현금을이나 계좌이체를 한 게 아니라 신용카드로 결제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대리인 입장에서는 구분하기 힘들어요. 이 세금계산 끄는 것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니까 금액이 물론 회사에서 우리 거래처 먼저 걸러줘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게 혹시 거래처가 중복되어 있다면 상대방 세금에서 발행되는 업체가 이 신용카드에도 끊어져 있다면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혹시 중복되는 건이 아닌지를 먼저 발급받아야지. 안 그러면 세금에서 이 매입세 공제뿐만 아니라 매입세 공제도 공제가 문제고 이중으로 매입세 그러니까 이 비용을 공제하게 돼서 뒤에 나중에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와 중복해서 발급받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타인명의 카드 사용 시 공제 가능 여부인데 종업원이나 가정명의의 카드의 경우, 그러니까 이 우리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카드에 한도가 있어서 한도가 초과되니까 신용카드 매입을 못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가족 카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한다면 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외의 것, 그러니까 뭐 우리 회사의 종업원이 아니거나 혹은 가정명의 카드가 아닌 그리고 혹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주목돼서 말씀드리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한 경우에 이중으로 공제되지 않게 유의한다고 2번이나 써놨어요. 지금 아까도 앞에 써놨지만 앞에도 내용이 되어 있지만 이중으로 공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사용해서 수령명서가 있는데 우리가 카가나 현과 57번이나 61번으로 입력한 데이터는 이게 올라오겠죠. 근데 카명이나 현면은 가급적으로면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뒤에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될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된다는 게 아니라 됩니다. 자, 이제 버튼 설명이 있는데 여기 상단부에 있는 일괄 변경이랄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체크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여기 이제 그 내역이 사무용 신용카드 내역이 없는데 이걸 일괄 변경하거나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 사업자 그나마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사업자 상태 조회예요. 조회를 해서 사업자 상태가 어떻게든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회 그 화면을 조회해 가지고 조회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반 정상적인 현재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오늘 현재 따져봤을 때 정상적으로 폐업하거나 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이게 내가 혹은 받았는데 폐업한 번호를 받았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어쩌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조심해서 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 메뉴는 살펴보시면 되겠고 일괄 변경은 이제 여기 뭐 사명 카드가 아닌 뭐 그밖에 신용카드나 이런 경우에 뭐 카드를 바꿀 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뭐 정상적으로 조회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이 스크래핑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 먼저 이제 그 매입세의 공제를 언제 스크래핑 할 수 있는지 보시면, 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제공되는 시기가 매월, 그러니까 월별에 예전에는 그나마 이제 나아진 게 분기별이나 개인 사업자는 반기별 그 다음 달 15일 날 제공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면 이제 그 예정 신고나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예정 신고한다든지 혹은 뭐 이제 조기 환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월별로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할 때 카드 내역을 못 넣는단 말이죠. 아니면 수기로 입력하거나 그런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 매월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요청했더니 이제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언제 이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이 제공되느냐 매월 다음 달 15일경에 정확하게 뭐 15일이라기보다는 15일 전후에서 그러니까 15일 보통은 이제 14일 정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3, 14, 15일경에 이 사업용 신용카드가 열리면 그때에서 이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회하시면 내역을 조회하고 스크래핑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 사업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시면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구청 사업용 신용카드로 해서 자, 한번 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실제로는 이제 저희 거래처의 아이디 패스워드지만 잠깐 양해를 구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서 뭐 기간 요청해서 사업 듀얼에서 불러보겠습니다 하면은 여기는 우리의 그게 아니라 아이디 패스워드로 사용해서 하는 거죠.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우리 거래처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조회하겠습니다 해서 조회하시면 직접 가서 이제 접속해서 금방 이렇게 불러와줘요. 이렇게 해서 월별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월별로 해가지고 보는데 조심해야 할 게 이번에 신고하는데 확인해서 한번 눌러봅시다. 3월 달께 이 일기 예정분이 올라와요. 근데 이 일기 예정분은 이미 전에 신고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신고할 때는 공제로 하시지 마시고 이거 안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불공제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공제 유형을 수정을 불공제로 수정하셔가지고 불공제로 수정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 것이 아니잖아요.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3월 30일째라고 하는데 이번 신고할 때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괜히 전반기 때 신고했던 내역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 내역을 하고 싶으면은 이미 실제로 카드사에 매출 가가지고 그 분기의 마지막쯤 되는 것을 입력하시면 되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카드사 기준으로 해서 제공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카드사는 승인일자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매출을 승인한 날짜 기준이고 이 세무서는 행위가 일어난 날 기준이잖아요. 이런 행위가 일어난 날 기준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티머니 택시 같으면 택시를 탄 날을 기준으로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다행히도 여기 티머니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여기가 운송사업에 해당되니까 매입세 불공제되는 거예요. 불공제돼서 불공제시켜서 하면 되는 건데 여기는 표시될 때 공제로 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래처로 보면 이렇게 소팅을 이렇게 누르시면 소팅이 돼요. 이렇게 거래처별로 뭐 업종별로 소팅돼서 되는 거니까 업종의 소프트웨어 개발 이렇게 보시면 티머니 택시가 공제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티머니 택시 불공제로 바꿔주셔야 돼요. 불공제 해서 바꿔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라는 거예요. 할 때 제일 효과적인 것은 어떻게 업종별로 하시거나 혹은 거래처별로 해서 소팅하시거나 해서 소팅해서 하시면 더 편하겠죠. 그리고 거래처별로 거래처별 업종별로 하시면은 계정 과목에서 이 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뭐 810 뭐 이런 식으로 여비교통비 이렇게 해서 소팅하시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편한 방법으로 해서 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 초록색이 되어 있는 것은 전에 이미 스크래핑한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스크래핑했더니 여기 소스 페이먼트는 소모품비로 이미 한 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소모품비로 분기가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도립깨침 이름도 잘 희한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이미 한 이력이 있으니까 벌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미 되는 거 빼고 나머지 흰색 돼 있는 부분은 내가 이번에 분계를 다시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뭐 전표 처리 뭐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전표 처리하시면 이렇게 전표 처리되고 혹시 매입매 전표나 일반 전표에 이게 입력되어 있다면 중복 표시가 돼요. 이게 중복 표시가 돼서 상호 대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해서 전송 누르시면 해볼까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전송을 했다라고 한다면 해서 예 했다라고 한다면 이 내역이 반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수령명서상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불러오기 다시 한번 불러오기 하면은 새로 불러오겠습니까? 예 해서 하면은 예 이게 사업용 신용카드에 44개에서 322만 7천 원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불러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마감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마감했으면 마감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하고 마감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감 취소하려면 취소하면 되는 거고. 더 이제 할 게 있으면 현금 영수증도 불러와야 되고 뭐 한다면은 현금 영수증도 불러주고 하면 되겠죠. 그런 내역을 반영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게 이 예제도 놔둔 이유가 예제도 설명해 놨는데 여기 보시면 자료 매입 자료 예시에서 이거 외에 이제 대표이사 개인 카드 내역을 이제 이건 이제 사업용 카드고 법인 카드 내역이고 대표이사 개인 카드 중에 우리 회사를 매입한 내역이 있으면은 공제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자세히 보셔야 돼요. 보시면 봤더니 내역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표이사 개인 카드인데 봤더니 뭐 어디 뭐 투루와 뭐 이런 데서 사용했어요. 근데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뒤에 가서 이제 너무 많이 들렸는데 분석했더니 바로 여기 있습니다. 봤더니 투루와는 용도가 접대비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대표이사 개인카드 사용했다고 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출한 비용은 신고 시 송금불사님 나중에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 법인 결산 시에 신고 시 1만 원 초과 접대비를 개인카드 결제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신고 시 송금불사님 받는 세무조정까지 행해져야 돼요. 이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금액이 크고 한다면은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할 것은 여기를 접대비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뭐 여기 있는 직원 회식비인 이 복리후생비랄지 그다음에 사무용품비들 컴퓨터나 뭐 사무용 비품이니까 비품비 이런 것들은 직접 입력을 하셔야겠죠. 근데 입력이 되어 있어요. 저희도 보시면 제가 메인 매치표 입력에다가 이미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6월달 거에다가 보시면 이걸 마지막에 여기 있죠. 6월 28일 날 회식비에서 이 내역들 그다음에 컴퓨터 사무실 비품에서 분계를 보시면 카드에서 복리후생비로 그다음에 컴퓨터는 사무용품비로 그다음에 비품은 비품으로 해서 비품이니까 이건 이제 비품에서 하면은 뭘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고정자산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품을 해서 고정자산 등록을 해주시면은 간편등록이죠. 여러분들 일반 접편용에서 배우셨겠지만 고정자산 간편등록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그렇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도 포함이 되겠죠. 그 중에서 신용카드 매입분으로 해가지고 되니까 그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을 해놨는데 보셔야 할 게 여기 입력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일단 먼저 대표이사 개인 카드를 거래처에 등록을 해두셔야 돼요. 할 때 거래처 등록해서 이 신용카드 파트에서 이렇게 어느 한 번호를 코드를 정해가지고 대표이사 개인 카드를 정해놓은 다음에 여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전표 입력에서 전표 입력 어디 갔죠? 여기서 카드사를 대표이사 카드로 걸어줘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대표이사한테 돈을 지급할 때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부가세 목적이뿐만 아니라 부가세가 연결된 게 바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연결되니까 여기다가 신용카드 사용에서 대표자 카드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인은 스크래핑하는 방법을 이제 좀 고전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스케줄에 의해서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해놨어요. 여기 등록하는 방법이라 그다음에 뭐 스크래핑 방법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건 책에 실어놨으니까 책을 보시면 되고 저는 짧고 간단하게 하려면은 제가 화면 보고 설명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되고 선택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계 설정은 이제 선택해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분계 설정해서 바꾸시고 시간이 없으시면은 시간이 없으시면 여기 할 때 시간 없으면은 그냥 여기 상품으로 해서 해놔도 돼요. 상품 해놓고 부가 신고할 때는 지장이 없어요. 이거 매입세 공제되는 것뿐만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법인세 신고하거나 종합소득 신고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게 다 상품으로 돼 있으니까 또 분계 설정을 다 또 일일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담당해서 나중에까지 종합소득 신고도 하고 법인세 신고도 할 거다라고 한다면 부가 신고할 때 좀 고달프더라도 먼저 이렇게 계정 과목 분류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편해요.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법인세 신고할 때 법인 신고도 해야 되는데 뭐 나중에 통장도 맞추고 해야 되는데 여기 계정 과목 분계부터 하고 있으면 속 터져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부가세 신고를 하는 시점에 계정 과목까지 다 분계를 해두시면 여러분들 일이 나중에 가서 훨씬 수월해진다. 그때 가서 이제 야근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어차피 부가 신고할 때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내 퇴근 시간이 단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해드렸고 뭐 이 내역은 뭐 그 부가 신고상에 뭐 제 교재에 나와 있지만 부가 신고상에 아까 한꺼번에 설명해드렸지만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이게 한번 봅시다. 여기서 예 해서 아니요 하면 여기 봐봐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이게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신용카드 여기 우측 보면은 신용카드 수령금액에서 일반 매입이 이만큼 그다음에 그 중에서 아까 비품 매입한 거 있잖아요. 그 법인 대표자 카드로 그게 고정산 매입한 금액이 이만큼 이런 식의 두 개 합계 금액이 634만 원이고 이게 여기에 공제 매입세가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내용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지워서는 안 돼요. 여기서 아무리 영을 치고 한들 안 돼요. 어떻게 지우려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지우려면 여기서 지워야 돼요. 그렇죠? 여기도 지워지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우려면 예 이런 식으로 지워지는 거예요. 다시 또 근데 다시 불러오면 다시 나타나는 거니까 여기서 내역이 여기에 반영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그 계정 과목 이런 걸 매입세 공제 내역을 알고 싶어하는 회사들은 인쇄하실 때 인쇄에서 관리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고상에서는 이렇게만 표시되니까 이 내역을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인쇄 서식에서 사업용 카드 관리용이 있어요. 그러면 관리용으로 보면은 매입세 공제가 어떤 게 되는지 일자별로 쭉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회사에 보내서 확인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양이 적을 때는 상관없는데 많은 경우에는 역으로 회사에서 해가지고 받는 게 훨씬 낫다라는 제 생각을 제가 그동안 해본 경험상 그게 낫다라는 얘기를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